사람에게서 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아들로 두신 분, 메이 머스크가 쓴 여자는 계획을 세운다입니다. 여자가 나이를 먹는다고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다. 나는 막 발사된 탄환처럼 달리고 있다.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재미를 누리고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하며 재미도 최대한 누리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도 한다. 재미를 잊지 말기 바란다. 남자들이 속도를 늦출 필요가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이 좀 먹는다고 속도를 늦추거나 나아가기를 그치지 말자. 잘 먹고 맘껏 웃고 활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복을 느끼고 자신감을 품고 우리 자신을 최대한 보살피자. 나는 나이 먹기를 두려워해본 적이 없다. 일론 머스크의 엄마인 메이 머스크는 15살 때부터 모델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30 넘어서는 아이 셋을 혼자 키우기 위해서 영양사 일을 병행을 했는데, 그때 영양학 박사까지 취득할 정도로 자기 삶의 진취적인 모습을 항상 보여왔고요. 메이 머스크의 일화가 여기 쭉 담겨 있는데, 이 얘기를 읽어보면 왜 그녀가 키운 세 자녀가 그렇게까지 훌륭하게 성장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엄마가 얼마나 자기 삶을 진취적이고 도전적으로 살아왔는지 볼 수 있습니다. 메이 머스크가 양육을 했던 방식뿐만 아니라 메이 머스크가 자라온 방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메이 머스크의 어머니 아버지의 얘기죠. 그 얘기도 책에는 담겨 있는데요. 메이 머스크도 이런 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아이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적이고 진취적이고 자기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났구나라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게끔 어릴 때 일화가 많이 소개되어 있는 책이에요. 제가 책을 소개할 때는 어머님들이 육아에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인지가 제가 책을 선정하는 주요 포인트이긴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가? 그러니까 나 자신이 조금 성장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면 그게 아이들 양육에도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성인이 됐다고 해서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키가 더 자라지 않을 수 있어도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고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장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인사이트를 아이들한테 충분히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자신이 발전하게끔 해주는 책도 저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많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신이 있다면 갈수록 좋아진다는 것. 월요일이면 어느 때보다 신이 난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에 신나게 포스팅을 해서 뭔가 일어나게 만든다. 그래서 71살이 멋지다고 말하는 거다. 그래서 나이 따위 걱정하지 않는 거다. 나는 즐기게만도 너무 바쁘다. 29년도 출판된 책인데 그때 71살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은 77살 정도 되셨겠죠? 현재도 현역 모델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메이 머스크는 60세가 되면서 뉴욕 매거진의 표지 모델을 장식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패션위크에서 런웨이 워킹을 할 만큼 현역 모델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나이 들수록 더 중후함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더 멋스러워지는 메이 머스크의 일생 이야기,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이 책을 제가 이번에 소개하려고 준비하면서까지 총 4번째 읽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한 명의 여성으로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무엇이 주축이 되어야 되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녀의 인생도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련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밝음도 잃지 않고 자신감도 잃지 않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면서 이 나이까지 이렇게 오셨다는 게 참 많이 존경스러운 눈으로 메이 머스크를 바라보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지도했던 학생 중에 그 어머님이 보자기를 디자인하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정말 한 번씩 스승의 날이라고 정성스럽게 본인이 디자인한 보자기에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주실 때가 있었는데, 진짜 그 보자기의 한 땀 한 땀에서 그분의 품격이 느껴진달까요? 그 어머님의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정말 까랑까랑하고 당찬 여학생이었고요. 작년까지 재원을 하다가 현재는 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인 학생이었어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당당했고 확실했어요. 특히 여학생들한테서 잘 볼 수 없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처음 올 때부터 어머님이 몇 년도 몇 월 정도에 이제 미국을 나갈 계획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셨고, 그래서 미국에 갈 준비를 제가 미리 해주면서 문장을 스스로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지도하면서도 얘는 미국에서 잘하는 게 이 아이 성격에도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했었거든요. 가끔 어머님들이 그렇게 자신의 일을 계속 즐겁게 해가시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학생들을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이렇게 잘할 수도 있구나. 물론 아이의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이한테 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김누리 교수님 우리에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라는 책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는 독일의 교육 환경이 한국이랑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메이 머스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른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지만 일론 머스크가 20살이 되면서 캐나다에 건너가서 그쪽에서 대학을 갔고,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페이팔을 창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온 가족이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문화가 어떻게 다르고 어떤 환경에서 자식들을 이제 양육하는지가 어떻게 한국과는 다른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육아나 생활 영위하시느라고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으니 책 읽는 게 취미인 제가 많은 책을 읽고 그 중에 양서만을 선별해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서 책을 접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 70 중반이 넘은 나이에 메이 머스크는 이 책에서 모델로서 해줄 수 있는 팁들을 많이 주는데요. 살을 빼거나 다이어트를 하거나 식단 관리를 하거나 옷을 잘 차려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거나 하는 방법 등이 다 담겨 있고요. 여자라면 나이를 떠나서 언제나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자기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을 건데, 이 책을 읽으면 그런 인사이트가 담겨 있기도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설가 박민규 씨 책에서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빛나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는 만큼 그게 빛이 되어서 뿜어져 나온다는 얘기였는데, 사랑을 받는 여자, 사랑을 하는 여자, 최근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예인들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빛이 다 뿜어져 나오는 거다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고요. 남에게서 받는 사랑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가꾸고 사랑하고 그런 모습도 빛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아이들 중에서도 저 아이 눈에는 총기가 보여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서 나오는 총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에서 광채가 나고 그 사람에게서 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메이 머스크가 추구하는 삶도 그거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살고 자기 자신을 가꾸고 아끼고 그러다 보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70이 넘었으니 전보다 자신감이 덜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반대다. 거절이나 모욕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있다. 모델로 살아오며 열의 9은 거절을 경험했다. 자신감을 잃으면 왜 자신감을 잃어가는지 이유를 찾아야 한다. 많은 여성이 자신감이 없다. 모든 일을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사람들의 비판에 시달려서이기도 하고, 어쩌면 너무 많은 일에 손을 댔다가 하나도 성공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모두 다 잘하려고 애쓰지 말자. 이 책에는 메이 머스크가 자녀들을 키웠던 내용뿐만이 아니라 메이 머스크가 어린 시절에 메이 머스크의 부모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키우셨는지에 대한 내용도 등장을 하거든요. 메이 머스크의 아버지는 척추 지압사셨고, 어머님은 특이하게도 그 시절에 20살이 넘어서 무용 공부를 하기 시작한 분이라고 해요. 20살이 넘어서 무용 공부를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용 학원을 차리실 정도로 성업을 하셨고, 메이 머스크의 부모님은 모험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어서 메이 머스크의 형제들이 어린 시절 내내 경비행기에 아이들을 태우시고 대서양 지중해를 횡단하면서 아주 여러 나라를 여행한 적도 있고, 메이 머스크가 어린 시절에 사막 한가운데서 잔 적이 굉장히 많대요.
그 사막 한가운데 비행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잠을 청하고 거기서 밥을 해 먹고 엄마가 스콘도 사막 한가운데서 구워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상 중에서 사막에서 자다가 사자가 나타나서 총으로 쏴서 위협해서 쫓아보낸 적도 있고, 메이 머스크의 어머님이 정갈에 몰리셔서 그거를 피를 빨아낸 적도 있고, 뭐 그런 일화도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메이 머스크는 자신이 교육받았던 방식 그대로 자신의 자녀 3명도 키우기 시작합니다. 아내라는 이유로 그야말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깨닫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우리는 결혼식 날 밤 유럽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용은 내가 모은 돈으로 충당했다. 싸구려 비행기표였고 돈을 아끼려 제네바의 남편 사촌 집에서 신세를 졌다. 하루 5달러로 유럽 여행을 할 수 있었던 때였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짐을 푸는 일도 꾸리는 일도 전부 내 차지였다. 요리도 해야 했고 그가 앉아서 플레이보이지를 보는 동안 청소를 해야 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금지된 플레이보이를 유럽에서 맘 놓고 볼 수 있어 잔뜩 신이 나 있었다. 그에게서 처음 얻어맞은 것도 신혼여행길에서였다. 그가 나를 때리기 시작했을 때 어안이 벙벙했다. 떠나고 싶었지만 그가 내 여권을 갖고 있어 그럴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온 다음 가족들에게 다들 말한 게 맞아, 괴물 같은 사람이야 하고 하소연할까 생각했지만 너무 창피해 그러지도 못했다. 오래지 않아 입덧이 시작됐고 임신 사실을 깨달았다. 신혼여행 이튿날째 아기가 들어선 것이다. 그와의 결혼은 실수였다는 게 너무나 분명했음에도 이제 정말로 되돌릴 수 없었다.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트레버 노아라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스탠딩 코미디언이 있어요. 그분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이거든요. 그분이 살아온 내용을 담은 태어난 게 범죄라는 책을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계획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책이에요. 아파르테이트라고 들어보셨죠? 우연치 않게도 메이 머스크가 아이들을 낳아 기른, 그리고 처음 신혼생활을 시작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지역이 겹치는데요. 어쩌면 지역적이거나 문화적인 특색이 그래서 거기는 차별이 워낙 심한 곳이고 여성 차별도 심한 곳이었어서 메이 머스크가 이렇게 차별을 당하면서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세월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 셋을 연년생으로 연달아서 낳았다고 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고 아이들 양육권 분쟁으로 10년 정도 또 분쟁이 있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10년의 결혼 생활 이후 이혼을 하기는 합니다. 이혼을 할 때 법정에서 아이들 양육비와 아이들 교육비랑 의료비랑 지급해라라는 법정 명령이 떨어지긴 했는데 지킨 적은 없다고 해요. 떠나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면 이후 일어날 모든 일에 압도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첫걸음을 먼저 계획하고 이어서 다음 계획을 세우면 된다. 내가 겪은 모든 나쁜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 일찍 벗어나야 했음이 확연해진다. 이것이 좋은 상황이 아니며 바뀌지 않으리란 걸 깨닫는 순간, 바로 그때가 결심의 순간이다. 벗어나자, 최대한 속히. 이혼 후에는 경제적 형편이 안 돼서 작은 아파트를 전전하면서 아이 셋을 데리고 이제 살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통조림 스프 같은 걸로 하루를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델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혼 이후에 너무 학대를 많이 당해서 몸에 멍이 많아서 모델 일은 그때부터 이제 중단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실제로 언어 폭력도 많이 당해서 본인에 대해서 욕설이나 그리고 깔아내리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못생겼고 뚱뚱하고 그렇다고 믿게 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이 살이 쪄가지고 모델 일을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하지만 아이들이랑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독하게 살을 빼기 시작했고 플러스 사이즈 모델로 다시 모델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는 집에서 영양사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분담해서 엄마 일을 도와줘서 힘이 많이 됐다고 써 있어요. 어쩌면 엄마가 어릴 때부터 사업하는 걸 옆에서 지켜본 남매들이 자신들 사업에도 훗날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페이팔을 창립할 때 동생이랑 둘이 같이 시작했거든요. 엄마의 일을 도와주면서 그런 내용들이 조기 교육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나는 부모님이 어린 우리를 기르신 대로 아이들을 길렀다. 자립적이고 친절하고 정직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예의 바르며 근면하고 선행을 하도록 아기처럼 대하지도 꾸짖지도 않았다.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정해준 적도 없다. 저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는 하고 있지 않은지 내게 알려주었을 뿐이다. 나는 아이들의 숙제를 점검한 일도 없다. 그저 저희 책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이들의 앞날에 해가 되지 않았다. 형제들과 나,
그리고 내 아이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스스로를 책임지는 양육법의 덕을 봤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을 어른 취급해주는 거를 이제 좋아하는 나이가 있어요. 너무 어릴 때는 좀 이르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4학년 정도부터는 어른 대접해주면 본인도 그 상대방 어른을 인정하거든요. 그게 눈에 보여요. 저 사람은 나를 애로 대하지 않는구나 하면 자기 얘기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조금 남자아이들보다는 느린데, 그래도 여자아이들도 한 5학년 정도부터는 성인이 하는 것 같은 대화로 어른들이 하는 말에 꼭 참여하고 싶어 하고, 자기들도 이제 성인들 대화에 끼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이 취급을 하면 오히려 자존심 상해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랐다 싶으면 그 아이들의 성장을 인정해주고 그 아이들이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주는 것도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양육법인 것 같아요. 저희 직원 중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확실한 직원이 있어요. 예의 바른 선에서 자기의 의견을 탁 정리해서 전달을 잘 하는 편인데요. 저희는 교육업체다 보니까 직원들과도 그런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대화를 하거나 어떤 양육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거나 어떤 교육 방식을 아이에게 진행했을 때 아이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되는가에 대한 토론을 저희 회사 내부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직원한테 어떻게 자랐길래 그렇게 의견을 똑부러지게 말을 잘해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직원이 엄마가 어릴 때부터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할 때까지 다시 되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말하는 문장 안에 다 표현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셨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말도 그 직원도 했었거든요. 아이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이를 아이로 보지 않고 한 명의 성인으로,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해줬다는 소리일 수도 있죠. 그 직원은 본인의 아이를 양육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평에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것도 학교나 어른이 해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의견을 남에게 확실히 전달할 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한 교육인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이 아직은 한국에서는 부재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어머님들 눈에는 아이들이 아주 아기 같아 보이고 아직도 미성숙한 것처럼 언제까지나 그렇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지도하다 보니 생각보다 힘이 굉장히 세고 자기 스스로 독립성을 쌓아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처음 온 아이들도 한 두세 번 정도만 수업을 해보고 나면 수업 방식을 다 파악하고 자기 파일을 찾아서 원서를 가지고 와서 노트북을 켜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세팅을 하고 사전도 혼자 찾아가면서 이제 영작을 하곤 해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어머님들은 정말 깜짝 놀라시거든요. 어쩌면 집에서 더 아이같이 행동하는 건 엄마가 받아준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 놓아주면서 아이 스스로 힘을 기를 수 있게 지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온라인 수강생 여학생 중에서도 처음에는 엄마가 많이 도와줬죠. 저희 라이팅 숙제를 하고 그 내용을 다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샌딩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2학년 여학생인데 2개월 정도 수강하고 난 뒤에는 엄마 이제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라고 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 모습에 너무 놀라셔서 저희한테 후기를 달아주셨었거든요. 어느 과목을 공부하던 그 공부 과정에서 공부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고 공부 자세를 바로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로 잡는 것도 공부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학원에 가서 그것에 대한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가 공부 독립까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를 하는 스스로의 자아를 탄탄하게 쌓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사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책의 한 반 정도밖에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책 뒤쪽에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은 책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양서를 찾아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